네, 안녕하세요. 네, 칸쌤입니다. 11시 됐으니까 고등수학 개념노트 제3강을 진행할게요. 1강, 2강은 이제 곱셈 공식, 그리고 인수분해 공식,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 공식을 같이 이제 외우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곱셈 공식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곱셈 공식 인수분해 은 이제 중학교에서 시작해서 고등학교 맨 처음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암기가 필요해요. 이제 전개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우리 암기를 통해서 빨리 공식을 적용해서 전개하는 목적, 그게 곱셈 공식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 곱셈 공식 전개되어 있는 식을 다항식 곱으로 표현한 것을 뭐라고 했죠? 인수분해라고 했죠. 그래서 인수분해,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는 서로 역과정이죠. 그러니까 같이 공식을 계속 반복해서 이제 외워주셔야 됩니다. 중학교 인수분해 3개, 뭐 2개는 이제 생략하고 이 3개를 다시 한번 a 플러스 b의 제곱,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이거 공식. a 빼기 b의 제곱은 a 제곱 빼기 2ab 더하기 b 제곱. 그리고 합차 공식 a 플러스 b, a 빼기 b는 a 제곱 빼기 b 제곱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도 그 곱셈 공식에서 전개를 하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곱셈 공식 1번과 2번은 2개를 따로 외우시지 마시고요. 이 1번만 외우시면 돼요. x 플러스 a, x 플러스 b, x 플러스 c는 x 3승, 그리고 3개 합, 양수든 음수든 부호를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x 제곱, 그리고 a, b 각각의 곱이죠. b, c, c의 x, 그리고 마지막 3개의 곱.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그리고 2ab, 2bc, 2ca 이렇게 이제 되죠. 자, 그리고 삼승 공식 많이 나오죠, 고등학교에서. a 플러스 b의 삼승 공식 한번 외워봅시다. a 세제곱, 그리고 뒤에는 b 세제곱. 자, 그리고 3a 제곱 b, 3ab 제곱. a 빼기 b의 3승은 요 플러스를 마이너스 바꾸면 되고, 뒤에 있는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a 플러스 b와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은 a 3승 더하기 b 3승 이렇게 되고요. 여기 플러스가 여기 플러스인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면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a 빼기 b, 그리고 a 제곱 플러스 ab 더하기 b 제곱은 또 a 3승 빼기,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이 공식이 있죠. 자, 그리고 또 긴 식이 있었죠. 긴 식이 a 플러스 b 플러스 c, a 제곱 더하기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는 a 3승 더하기 b 3승 더하기 c 3승 빼기 3abc. 특히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 부분이 어떻게 변형이 돼요? 자, 이 부분이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c의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c의 제곱, 이렇게 문제 풀 때 많이 우리가 이용을 하거든요. 이것까지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은 a 4승 더하기 a제곱 b제곱 더하기 b 4승 이렇게 됐고요. 자, 또 곱셈 공식 변형이 있죠. a 3승 더하기 b 3승, a 플러스 b의 3승에서 마이너스 3ab 그리고 a 더하기 b가 되고요. a 3승 마이너스 b 3승은 a 마이너스 b의 3승. 자, a 마이너스 b고요. 요 a 마이너스 b입니다. 그리고 3ab. 헷갈리시죠? 위에는 a 플러스 b, a 플러스 b 마이너스 3ab 이렇게 되고요. 자, 홀수승일 때 그 원리가 있다고 했죠. 홀수승일 때 2와 3으로 분해를 하고요. 제곱, 제곱, 3승, 3승. 그리고 a 제곱, 요 제곱 부분을 앞에 a 제곱, b 제곱, 그리고 a 더하기 b 이렇게 되고요. 그걸 7승은 3, 3, 4, 4 이렇게 분해하고, 3승,
그리고 A 더하기 B. 그리고 이 부분은 아까 3ABC를 좌변으로 이항한 것뿐입니다. 자, 그리고 다항식의 나눗셈도 이제 했었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했었는데 A라는 다항식을 B라는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몫을 Q라고 합니다. QX라고 표현을 하죠. QX. 나머지는 RX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다항식 A라는 다항식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나누는 다항식 B 곱하기 QX QX 그리고 더하기 나머지 RX X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QX, RX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죠. 나누는 다항식 이 아까 1차면 나머지는 반드시 1차보다 작아야 되고 나눈 다항식이 2차면 나머지는 2차보다 작아야 돼요. 즉 나머지는 나누는 다항식의 차수보다 작을 때 다항식에서 나머지라고 정의를 합니다. 수에서는 나눈 수보다 작아야 되겠죠. 근데 다항식에서는 차수 개념이에요. 3차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는 2차 이하가 되는 겁니다. 이하니까 2차가 될 수도 있고 1차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0차라는 얘기는 상수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조심하시고요. 자, 그리고 곱셈공식 다음에 인수분해가 나왔죠. 인수분해가 A란 다항식을 B, C, D 곱으로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소인수 분해와 비슷해요. 다항식을 곱으로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왜 우리가 인수분해할까요? 다항식을 왜 인수분해할까요? 방정식을 배우면 고차 방정식을 배우면 방정식에서 해를 구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든 다항식이든 수에서는 큰 수를 작은 수로 분해를 하는 원칙이고요. 다항식에서는 큰 차수를 작은 차수로 잘게 나누는 거예요. 그 나누는 게 바로 인수분해예요. 수에서는 뭐라고 하죠? 소인수 분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인수분해를 연습할 거예요.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이제 할 건데 인수분해를 연습을 하고 시간이 나면 뒤에 항등식 개념을 할게요. 자, 인수분해 공식이 이제 곱셈 공식이 여기니까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은 a 더하기 b제곱 이건 생략할게요. 곱셈 공식 때 이제 했으니까 자 그리고 자, 이것도 곱셈 공식의 역가정이죠. 역가정이니까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공식이 많이 나오죠. 수학은 암기예요, 암기. 암기하고 이해를 하고 또는 이해를 하고 암기 병행해서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뭐 복잡하죠. 곱셈 공식 아까 요거 했었잖아요. 요것도 빼기도 마찬가지인데 위에 거 하나만 외워주시면 되고요. 요것도 곱셈 공식의 역을 적은 겁니다. 자, 인수분해 이것도 곱셈 공식 해서 그러니까 이쪽이 인수분해 된 상황이죠. 다항식 a 플러스 b 플러스 c와 그리고 a제곱 b제곱 이하의 식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도 곱셈 공식 때 외운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냥 삭제를 하세요. 이제 외우시지 마시고요. 자, 고차식의 인수분해 방법인데 다항식 fx에서 자, 인수분해를 할 건데 본격적으로 음, 예제를 한번 보죠. 이제 고차식 인수분해를 할 건데 3차든 4차든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그 인수 정리인데 그 내용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개념을 제가 오늘은 좀 빠르게 진행할 거예요. 왜냐하면 인수분해를 좀 하기 위해서는 그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개념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 개념 강의가 늦은 것도 있고 시간이 좀 많이 딜레이 돼서 뒤에 있는 내용을 좀 빠르게 좀 학습해 볼게요. 자, 이 내용도 제가 나중에 고차식의 인수분해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12번, 13번은 다시 돌아와서 설명해 드리고요. 항등식 볼게요. 항등식은 중학교 1학년 때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등호가 항상 참이 되는 식이죠. 문자의 어떤 실수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 하죠. 그러니까 x에 0을 넣든 1을 넣든 100을 넣든 항상 성립하는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2에 a 플러스 b 얘와 그리고 2a 더하기 2b는 같은 식이죠. 그래서 얘는 항등식이라고 해요.
A, B에 항상 어떤 값을 넣어도 같은 값이 나오죠. 항등식. 이와 같이 보기를 보시면 다음 등식 중에서 항등식, 항상 성립하는 식을 고르면 자, 몇 번일까요? 이거 답을 한번 적어주세요. 몇 번일까요?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항등식 개념은. 1번을 보시면 x 빼기 제곱이 곱셈 공식에 의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니까 얘는 아니죠. 1번 아니고요. 2번을 보시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이 곱셈 공식이죠. 따라서 항상 같은 거예요. ab에 어떠한 식을 넣어도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 되고요. 3번도 합차 공식이죠. a-1, a 플러스 1 해서 x제곱 마이너스 1 맞고요. 4번은 틀렸죠. 이게 공식 한번 불러봅시다. 복수 삼아서 x 3승 더하기 3x 제곱 y 더하기 3xy 제곱 더하기 자 그리고 y 3승 이렇게 되죠. 그리고 5번은 이것은 방정식이죠. 따라서 항등식은 2번과 3번이 이제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성립하는 성질을 한번 볼게요.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뒤에 표현이 나오는데요. x에 대해서 항등식이다. 이 표현은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리고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리고 임의의 이 말은 모든과 같은 말이에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그리고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성립한다. 이런 문구가 나오면 아하 이 식은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식은 방정식은 x의 어떤 특정 x를 구하는 게 목적이고 이 식이 항등식이다. 그럼 항등식에서 그 정해져 있지 않은 미정계수를 하거든요. 그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익힐 건데 그런 내용들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앞에 다시 돌아올 건데 미정계수법이 바로 항등식인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A, B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 방법이 바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계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이 있어요. 자, 어떤 식이 항등식이에요. 한번 돌려서 앞에 내용을 보죠. X에 대해서 항등식일 때 X에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해야 돼요. 이 식이. 그러면 첫 번째 A는 뭐가 돼야 될까요? X에 뭘 넣어도 성립하려면 A는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좌변이 0이 나와야 돼요. X 뭘 넣어도. 그러니까 A는 0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B도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되고. 왜냐하면 x에 대해서 항등식 항상 성립해야 돼요. 그리고 ax 더하기 b와 cx 더하기 d가 같을 때 ac가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bd가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성립하겠죠. 그리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일 때 얘가 0이면 a가 0이고 그리고 b가 0이 돼야 되고 c가 0이면 좌변은 x의 어떤 값이든 항상 0이 되겠죠. 자, 문제는 미정계수법 두 가지 방법을 배우고 한번 풀어볼게요. 미정계수법은 바로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A, B를 구하는,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를 구하는 방법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계수 비교법과 수치 대입법. 계수 비교법은 말 그대로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좌변과 우변을 비교할 건데 이와 같은 거 1번처럼 1번은 자 이런 형태죠. 우변이 x제곱이 없고요. 앞에 0이고 또 x 앞에도 0이고요. 그리고 c도 없으니까 0 이런 형태죠. 0이라는 거는.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면 자 a와 뭐가 같아야 된다? 0과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b와 또 0이 돼야 되고요. 또 c가 0이 돼야 된다. 이게 계수 비교법 방법이에요. 결국 뭐 이 답은 A가 0이고요. B가 0이고 C가 0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수치 대입법은 숫자를 대입하는 거거든요. 2번을 보시면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죠. X에 1너튼, 2너튼, 3너튼, 100너튼 항상 성립해야 돼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은
이 AB를 구해야 돼요. AB를 구하기 위해서 어 일단 x 1일 때도 성립하고 2일 때도 성립하니까 자 어떤 값을 넣으면 우리가 A와 또는 B를 찾을 수 있을까요? 1과 2를 대입하는 겁니다. 1을 대입하면 얘가 쇽 사라지죠. 없어지고 또 여기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B 플러스 C는 1이 되겠죠. 따라서 첫 번째 식이 마이너스 B 더하기 C가 1 이렇게 나오고요. 자, 또 어떤 값을 대입해 볼까요? x에 2를 대입해 볼게요. 2를 대입하면 2를 넣으면 여기도 싹 0이 돼버리죠. 그리고 여기 2를 대입하면 여기도 싹 사라지죠. 그리고 c는 뭐가 될까요? 4가 되죠. 아하, c는 4 구했습니다. 그러면 b 값도 나오겠죠. 위의 식에서 c가 4니까 b 값은 뭔가요? 3이 되겠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a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1을 넣어봤고 2를 넣어봤고 A를 구해야 되죠. 그럼 A를 구하기 위해서는 A가 살아남아 있어야 돼요. 그러면 1과 2가 아닌 간단한 수를 넣으세요. 0이든 아니면 3이든. 그래서 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3을 대입해 볼게요. 3을 대입하면 X에 3을 대입하면 여기는 2, 1 해서 2A 더하기 그리고 3을 대입하니까 B 더하기 C는 9가 되죠. 근데 이미 우리가 B와 C의 값을 구했죠. 따라서 2A, B 값은 3이고요. C 값은 4고 따라서 9가 되고요. 그 2A는 7 해서 2가 되죠. A 값은 얼마인가요? 1 나왔죠. 자, 이 방법이 무슨 방법이냐면 수치 대입법이에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항등식은 모든 수를 넣어도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수를 대입해서 A, B를 구한다. 이 방법을 무슨 방법? 수치 대입법인데 미정계수법 중에 하나였고 좌변, 우변, 계수 비교법은 이 방법이었죠. 2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4는 ax 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뭐 c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식이 항등식이라고 하면 마찬가지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아야 돼요. 그러면 계수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럼 2는 a가 되고요. 그리고 b는 뭐가 돼야 돼요? 3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c는 뭐가 돼야 된다? 4가 된다. 이게 계수 비교법이에요. 자, 정리되시나요? 한번 볼게요. 자, 이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등식이 x의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도록 상수 a, b, c의 값을 구해라. 자, 그러면 a, b, c를 구하기 위해서 계수 비교법을 이용하나 그리고 수치 대입법을 이용하나 결정하셔야 돼요. 계수 비교법을 하셔도 되고 수치 대입법을 하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빨리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계수 비교법을 하려면 다 전개해서 x제곱 비교하고 x 계수 비교하고 또 상수 비교해야 되겠죠. 그러기보다는 뭘 이용할까요? 수치 대입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x에 1을 넣고 그리고 x에 1을 넣고 또 x에 3을 넣고 그러면 아까와 동일하게 a, b, c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 무슨 방법으로 이용해서 구할까요? 바로 수치 대입법이죠. x 1 넣고 2 넣고 3 넣고 그리고 나머지 뭐 어떤 수를 넣어서 미정계수 a, b, c, d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우리 항등식. 그래서 항등식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x의 값에 관계없이 그 말은 항등식 표현이에요. 표현을 익히셔야 돼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게 항등식. 이미 이 말은 랜덤 모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한다. 항등식. 그리고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성립한다. 이게 항등식이에요. 자, 항등식 이제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처음에서. 자, 볼게요. 그다음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의 관계를 보시면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죠. 다항식의 나눗셈을 한번 해볼게요. 자, 다항식 예를 들어서 x 3승 그리고 2x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나누겠습니다. 뭘로 나누냐면 x 마이너스 2로 나눌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었죠? 다항식 나눗셈 몫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최고차항을 맞춰야 되니까 x 3승 얘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는 뭘 곱해줄까요? x 제곱을 곱해주죠. 따라서 x 제곱을 한번 곱해주고요.
자, x제곱을 곱해주면 x 3승 그리고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빼줘야 되겠죠. 자, 빼줍니다. 빼주면 얘가 없어지죠. 이 원리예요. 없어지고 자,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자, 또 얘가 1차죠. 2차죠. 아까 나머지는 나눈 방식보다 차수가 반드시 작을 때 나머지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계속 진행하셔야 돼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2x제곱을 맞춰주기 위해서 얼마 곱해줄까요? 2x를 곱해주죠.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4x 되고요. 또 빼줍니다. 빼주면 어떻게 되나요? 6x 되고요. 빼기 1이 되죠. 그 마지막에 얘가 몇 차인가요? 1차죠. 얘도 1차죠. 그러면 더 할 수 있죠. 작아야 되니까. 그리고 플러스 6을 해주시면 6x 마이너스 12가 되죠. 그리고 빼줍니다. 빼주니까 어떻게 되죠? 11이 되죠. 와우, 11은 몇 차일까요? 문자가 없죠. 그래서 0차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11이 결국 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몫은 이게 몫이 되고요. 이게 몫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값이 나머지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얘가 A고요. 얘가 B가 됩니다. 그럼 이 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수에서 예를 들어서 7을 3으로 나눈다. 그럼 3이 6, 나머지가 얼마인가요? 땡땡땡 1이 되죠.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7이라는 숫자는 3으로 나눴을 때 몫이고 더하기 나머지가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 마찬가지로 다항식도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자, 표현을 하면 즉 x 3승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이라는 다항식은 뭘로 나눴을 때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몫은 뭐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이고요. 나머지는 얼마다? 11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이 바로 a는 b q 플러스 r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표시입니다. A는 B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그래서 이 식은 무슨 식일까요? 자, 이 식은 무슨 식이 될까요? X의 뭘로도 항상 성립하죠. 그래서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이 식이. 자,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 관계를 한번 봤고요. 자, 문제를 보시면 다항식을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고 한다. 이때 상수 a, b 합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 다항식을 자 2x 3승 더하기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9란 다항식을 뭘로 나눈 나머지가 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죠. 플러스 3 마이너스 x 플러스 3으로 나눈 몫이 있겠죠. qx라고 표현합니다. 목. 그리고 나머지가 얼마라고 했나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방금 확인했잖아요. a란 다항식을 b로 나눴을 때 몫은 q, 나머진 r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AB를 구해야 돼요. AB를 구하는 건데, 이 방법을 이제 잘 보시면, 미정계수법, 계수비교법과 수치대입법인데, 특히 이 방법은, 자, 스킬이 어떤 방법이냐면, 얘가 몇 차인가요? 2차죠. 그리고 얘는 몇 차인가요? 3차죠. 그러면 QX는 몇 차가 돼야 될까요? 자, 몇 차가 돼야 될까요? 2차에 뭐를 곱하면 2x 3승이 나올 거예요. 바로 QX를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QX를 이렇게 세울게요. X제곱에서 2x 3승이 나오려면 2x가 있어야 되겠고 플러스 그 다음에 어떤 숫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C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A, B는 이미 나왔으니까. 그리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제 오른쪽 식을 여기서는 수치리해법 하기에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특정 수를 넣으면
물론 ABC에 대한 식을 3개 구할 수 있지만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따라서 전개를 하는 겁니다. 전개를 하시면, 자, 빠르게 한번 전개해 볼게요. 전개를 하시면 2x 3승 더하기, 자, 그리고 cx 제곱 마이너스 또 2x 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cx, 그리고 6x 여기 적어줄게요. 그리고 더하기 3c 이렇게 되겠죠. 3c. 그리고 마이너스 2x 여기 적어줄게요. 그리고 더하기 4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리고 자, 차수끼리 적어주는 겁니다. 2x 3승, 2x 3승 적어주고요. 그리고 x제곱은 요거죠. 따라서 c-2의 x제곱이 되고요. 자, x는 여기가 4x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cx죠. 그럼 따라서 자, 4 빼기 c의 x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마지막 x가 없는 3c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따라서 지금 어떤 방법으로 구할까요? ABC를 바로 계수 비교법이에요. 2와 2가 같고요. 그리고 A와 얘랑 같아야 되죠. 자, 뒤에서부터 해볼게요. 9는 뭐와 같아야 돼요? 상수항 얘랑 같아야 되죠. 따라서 C를 구할 수 있답니다. 얘가 자 9가 돼야 됩니다. 얘가 9가 돼야 되니까 따라서 C의 값은 2가 되겠죠. C 값은 구했고요. 여기가 C가 2니까 이 값은 얼마인가요? 2가 되죠. 그럼 2x니까 요 값 B 값이 2가 되는 거예요. B 값도 구했어요. 자, C가 방금 2였으니까 2 빼기 2는 0이네요. 그럼 A 값은 뭐가 될까요? 0이 돼요. 따라서 A는 0. 이렇게 계수 비교법으로 구했답니다. 자, A는 0, B는 2, C는 2. 자, 어렵지 않죠?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나머지 정리를 한번 보시죠. 방금 아까 제가 나눴을 때 나머지 11이 나왔었잖아요. 빠르게 적어보면 이렇게 했어요. x 3승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을 뚜루루루룩 뭘로 나눴을 때 x 빼기 1로 나눴을 때 몫이 이렇게 있었고요. qx. 자, 그리고 뚜루루루룩 했을 때 나머지가 11이 나왔죠. 자, 나머지 정리는 뭐냐면 이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자, 1차식입니다. 반드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나머지 정리예요. 자, 보세요. 원리는 이거예요. 나머지 정리는, 자, 한번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어떤 다항식을 A란 다항식을 B로 나눴을 때 몫은 QX가 되고요. 나머지는 RX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이제 1차식 이걸 적어보면 x 3승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이라는 다항식을 뭘로 나눴을 때 x 빼기 2로 나눴을 때 몫은 아까 뭐였죠?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6이었고요. 나머지는 뭐였죠? 11이었죠. 그럼 보세요. 얘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뭘까요? 11이죠. 그럼 얘를 바로 구해야 돼요. 근데 일일이 이렇게 A란 다항식 적고 B를 적고 몫을 구하고 R을 구하기에는 힘들잖아요. 근데 식을 보면 이 식이 무슨 식이에요? 항등식이죠. 우리는 11이라는 나머지로 구하면 돼요. 무슨 나머지? x 빼기 2로 나눈 나머지로 구하면 돼요. 11이 나오려면, 자, 11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변이 11이 나와야 돼요. 그럼 이 식에 이 A란 방식에 어떤 값을 넣으면 11이 나올까요? 우변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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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0이 되면 되겠죠. 얘가 0이 되면 나머지가 싹 얘가 없어지면서 얘만 쏙 남아요. 즉 x에 뭐를 대입하면 된다? 2를 대입하면 11이 남고, 요 x에 2를 대입한다는 얘기가 마찬가지 좌변에도 x에 뭘 대입한다? 2를 대입하면 된다 얘기야. 자, 한번 볼게요. x에 2를 대입하면, 자, 좌변을 보시면 2의 3승 8 더하기 4 빼기 1에서 뭐가 되죠? 11이 되죠. 바로 이게 나머지예요. 자, 이렇게 x 빼기 a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 나머지 정리인데, 결국 x 빼기 a로
나눈 나머지를 어떻게 구하냐면 얘가 0이 되는 x값이 a죠. 이 a를 이 a라는 방식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얘를 fx라고 보면 즉 f2를 구하면 된다 얘기예요. 처음에 좀 어렵죠. 근데 좀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단순히 나머지 정리가 이 x 빼기 5에서 그냥 5를 대입하면 자 0이 되는 x에 5를 대입하면 나머지가 쏙 남는다 라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예제를 한 번 더 살펴볼게요. 밑에 예제를 살펴보면 x의 다항식을 자 보세요. 이 다항식을 뭘로 나눴을 때 x 3승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3을 뭘로 나눴을 때 x 빼기 5로 나눴을 때 몫은 있겠죠. 근데 몫을 구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나머지 r을 구해야 되겠죠. 물론 rx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r을 구하기 위해서 뭐를 대입하면 된다? x에 뭐를 대입하면 된다? 5를 대입하면 된다 얘기예요. 5를 대입하면 얘가 싹 없어지죠. 그래서 qx가 뭔지 몰라도 얘가 싹 없어지면서 r만 남아요. 우리가 최종적 목적은 r을 구해야 되거든요. 나머지. 그럼 여기도 얼마 대입해야 돼요? 5를 대입하면 자 나머지가 나오는 거예요. 5를 대입해 봅시다. 5를 대입하면 125 더하기 5의 제곱 2 해서 50 그리고 마이너스 15 더하기 13이죠. 자 얘가 뭐다? 5를 대입하니까 r 이렇게 되죠. 얘가 0이 되니까요. 이게 바로 나머지인 거예요. 계산은 생략할게요. 0이 아니라 이게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175, 뭐 빼기 15, 160에서 173이죠. 나머지가 173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라고요? 나머지 정리예요. 나머지 정리고요. 특히 x 빼기 a가 아니라 이런 형태가 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x 빼기 a가 아니라 뭐 2x 빼기 1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a라는 방식을 2x 빼기 1로 나눴을 때 몫이 qx 있고요. 나머지 r이 있을 때 얘는 뭘 대입합니까? 마찬가지로 얘가 0이 되는 x가 얼마죠? 2분의 1을 대입하면 r만 쏙 남습니다. r 좋아하죠 여러분? 네, 그게 바로 나머지 정리예요. 단 주의할 점은 나머지 정리는 몇 차로 나눌 때 쓸 수 있을까요? 반드시 1차식일 때만 사용하는 정리예요. 2차식일 때는 못 써요. 2차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못 쓰고요. 1차식인 x 빼기 a 형태나 또는 ax 플러스 b인 형태 이 형태만 쓸 수 있는 게 나머지 정리고요. 특히 나머지 정리는 재수. 자, 재수 없다라는 게 아니고요. 나누는 수죠. 여기서 나누는 다항식입니다. 1차일 때만 가능하다. 자, 1차 어떤 형태? x 빼기 a나 어떤 형태? ax 플러스 b인 형태. 이때만 가능하다. 아시겠죠? 자, 다음 가로 속에 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각각 구해라. 그러면 자, 얘는 x 빼기 1로 나눴죠? 그럼 x에 뭘 대입한다? 1을 쏙 대입하시면 돼요. 1 더하기 1 더하기 3 빼기 1 해서 나머지가 4가 되고요. 밑에는 뭘 대입합니까? 2분의 1을 대입해서 2분의 1의 3승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1 이게 나머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나머지가 0인 경우가 있죠. 자, 그때는 어떠한 식이 될까요? A는 아까 항등식 BQ 더하기 R인데 R이 0인 경우에는 이 식은 어떻게 돼요? A는 BQ가 되죠. 자, BBQ가 아닙니다. 아주 배고파지는데 BBQ가 아니라 A는 BQ예요. 그러면 이 식은 무슨 식이 될까요? 바로 인수분해 형태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가 0일 때는 자, 나누어 떨어지기 위한 필요 조건은 나머지가 뭐일 때다? 0이 경우다. 이게 아까 다항식 A란 다항식에 A를 대입해서 0이 될 때는 나머지가 0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때는 바로 BQ로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수 정리라고 합니다. 자, 예제를 한번 보시죠. 이 다항식을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눠 떨어진다. 그 말은 나머지가 뭐가 돼야 된다? 나머지가 0이 돼야 된다. 그럼 나머지 정리해서 자 1을 대입하죠. 1 마이너스 1 더하기 a 더하기 1 더하기 2 해서 0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없어지고요. a 값은 마 3이 되죠. 그래서 답은 A는 마 3이 되고요. 자, 이제 조립제법을 이제 끝으로 해서 개념을 이제 정리해 볼게요. 그럼 조립제법이 뭐냐? 자, 중요합니다. 별표 빵, 빵, 빵 치시고요. 이 다항식을 x 빼기 3으로 나누는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냥 조립제법이니까 방법을 익히시면 돼요. 자,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이 식을 개수만 적어줘요. 2, 3, 마이너스 1, 1 됐죠. 단 주의할 점은 차수를 맞춰줘서 적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차항이 없다. 그러면 1차항을 비우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기는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다 나와서 순서대로 적어줬고요.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값 x 얼마죠? 3이죠. 얘를 적어줘요. 자, 이제 하는 방법이에요. 처음에 이 2를 내려줍니다. 2를 내려주면 2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얘를 곱해줘요. 그럼 2, 3은 6이 되죠. 그리고 더해주시면 9가 돼요. 그리고 또 얘랑 곱해줘요. 그러면 27이 되죠. 그리고 더해주면 26이 되고요. 그리고 또 곱해줍니다. 그럼 78이 되죠. 그리고 위 거랑 더해주면 79가 되는데 얘가 나머지예요. 확인 한번 해볼까요? x에 3을 대입해 볼게요. 3을 대입하면 바로 27, 54 더하기 27 빼기 3 더하기 1이니까 얼마인가요? 81, 82, 79 나오죠. 바로 나오죠. 이게 나머지고 근데 이 조리제법은 뭘 알 수 있냐면 이 29, 26이라는 정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3차로 나눠 3차 이게 3차식이에요. 3차인데 그럼 여기서는 바로 2차 x제곱 그리고 9x 여기는 상수항인 바로 몫이 되는 거예요. 몫이. 그러니까 조립제법은 나머지뿐만 아니라 몫수 구할 때 쓰는 방법이 조립제법인데 뭐 이 방법을 익히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조립제법은 어떤 A라는 방식을 몫과 나머지를 구할 때 쓰는 방법이고요. 방법은 어떤 방법이다? 처음에 개수를 다 적어준다. 개수를 다 적어주고요. 위에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x 값을 적어주고요. 그리고 이 내루고 곱하고 6, 또 더해주고 9, 그리고 곱하면 27, 더해주면 26, 곱하면 78. 이게 마지막 이게 나머지가 되고요. 몫은 한 차수 줄여서 2x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26이 돼요. 자, 뭐 이런 방법인데 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면 자, 예제는 생략할게요. 이건 좀 약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립제법은 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한번 구해볼게요. 조립제법 이용해서 아까 이거 몫이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죠. 몫이 x제곱 플러스 2x 더하기 6이 나왔어요. 조립제법을 이용해 볼게요. 조립제법 자 개수를 다 적어준다. 1 자 그 다음에 x제곱이 없죠. 그럼 0 그리고 x 2 그리고 상수항 마이너스 1 그리고 뭘로 나눕니까? x 빼기 2로 나누죠. 그럼 2를 적어준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내려온다 1 곱한다 2 더한다 2 그리고 곱한다 4 더한다 6 또 곱한다 12 더한다 와우 11이 나왔죠. 그리고 몫은 뭘까요? 바로 얘가 3차였으니까 x제곱 x 이렇게 되죠. 그럼 보세요. 이게 뭐가 된가요? 몫이에요. 맞나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6이 몫이에요. 자, 이게 기본적인 나머지 정리 그리고 인수 정리 그리고 조립제법 내용이었어요.
자, 끝으로 이제 문제를 풀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문제는 몇 문제만 풀고 정리하겠습니다. 인수분해를 한번 연습해 보죠. 자, 인수분해를 이제 할 건데 몇 번을 하냐면 이게 굉장히 이건 예제에 있었고요. 저번에 했었고 인수분해 아니라 이렇게 있는데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보다는 뭐가 좋을까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주 나오는 치환하는 인수분해인데 자, 1번을 볼게요. 인수분해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치환을 하는 방법인데 어떤 원리냐면 요렇게 곱해줘요. 그러면 자, 자리를 다시 배치하면 x 플러스 1 그리고 x 플러스 4 그리고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이 되죠. 그리고 더하기 1이 되고요. 이 두 개를 곱해주면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4가 되고요. 가로 해주고요. 또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이 되고요. 자,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x제곱 플러스 5x를 위해서 이렇게 자리 배치한 거예요. 왜? 치환을 하기 위해서. 얘를 a로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 이 식은 a 플러스 4 그리고 a 플러스 6 더하기 1이 되죠. 자, 이제 전개를 한 겁니다. a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25가 되죠. 그러면 인수분해 되죠. 55 플러스 플러스 aa 따라서 이 인수분해가 a 플러스 5의 제곱이고요. 자, 이제 a는 원래 문자로 돌려놔야 되겠죠. 그게 x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x제곱 플러스 5x고요. 더하기 5를 해주시면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자, 이 유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볼게요. 7번에 1번 인수분해 하여라. 자, 그럼 인수분해를 이제 보시면 묶어야 돼요. 공통인 항을. 그러면 처음에 요 두 개를 a로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a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되죠. 뒤에 있는 거는 뭘로 묶을까요? c로 묶을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c로 묶을게요. 왜냐하면 마 c로 묶으면 플러스 c로 묶을게요. 그럼 a 제곱이 요 앞에 적어주고요. 그리고 마 b 제곱 이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떤가요? a 제곱 마 b 제곱이 공통으로 생겼죠. 따라서 a 제곱 마 b 제곱 해주시고 a 더하기 c로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합차 공식이죠. a 플러스 b 그리고 a 마이너스 b 그리고 a 더하기 c. 와우,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는 많이 문제를 보고 연습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곱셈공식 인수분해는 제 카페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요거를 계속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수학 처음부터 어려워 이제 하시는데 요거를 연습하시면 곱셈공식 인수분해 다음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제 계산 이제 공식 외우는 거는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특히 공식이 이제 많으니까 암기를 하고 곱셈공식 인수분해 훈련하시고 그리고 무슨 정리? 나머지 정리를 아시고 특히 나머지 0이기 때문에 무슨 정리? 인수 정리 그리고 인수 정리를 하기 위해서 조립제법이 있었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빠뜨린 게 있었네요. 고차식의 인수분해인데 자, 요거를 해야 되겠네요. 고차식의 인수분해. 바로 이거였죠. 고차식의 인수분해. 자, 이걸 끝으로 이걸 인수분해해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인수분해하라 몇 차식입니까? 3차식이죠. 요걸 인수분해해야 돼요. 그럼 3차를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뭘 이용하냐면 인수정리를 이용해야 돼요. 인수정리가 뭐였죠? 자, 인수정리가 x 빼기 a를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되는 경우를 찾아야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다항식에 어떤 x에 무엇을 넣어서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찾는 방법이 무슨 원리냐면 바로 이거예요. 즉 보통 이 0이 되는 값은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거든요. 말이 어렵죠?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최고차항이 1이죠. 그러면 결국 이 0이 되는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약수, 최고차항이 1이니까. 그리고 상수항이 뭐죠? 5의 약수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밖에 없죠, 지금? 이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5밖에 없죠. 와우, 큰 수네요, 지금. 5의 약수는 뭐 1도 있으니까 1로 되고, 마이너스 1로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1도 되네요. 예. 자, 1을 한번 대입해볼게요. 보통 1, 마이너스 1, 그리고 2 이런 식으로 대입하거든요. 여기는 2가 될 수가 없겠죠. 5의 약수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1을 대입해볼게요. 1 플러스 3 빼기 9 더하기 5. 와우, 찾았네요. 얘가 0이 됐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1을 넣어서 0이 됐다는 얘기는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인수분해를 하여라 했기 때문에 1이 되어서 0이 됐다는 얘기는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니까 이 식은 결국 뭐 하냐면 이 식은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또 찾으면 돼요. 그럼 몇 차식이 될까요? 얘가 3차식이니까 1차식, 2차식이겠죠? 자, 2차식 아닙니다. 자, 2차식인데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바로 무슨 법? 조립제법을 쓰는 거예요. 조립제법 한번 써보죠. 1, 4, 몫을 구할 때 쓰는 거잖아요. 이제 나머지는 어차피 0이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1, 3, 마구, 5. 조립제법 씁니다. 뭘 넣었을 때 0이 됐죠? x 빼기 1을 넣어서 0이 됐죠? 그럼 1을 두고요. 자, 한번 해볼게요. 1이 내려온다, 1. 곱한다, 1. 더한다, 곱한다. 빠르게 하죠, 저는. 자, 해서 나머지 당연히 0이고요. 몫이 바로 이거예요. x제곱, x. 이게 몫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2차식에 들어갈 이 부분이 몫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인 거예요. 자, 끝났나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인수분해가 됐죠. 5, 1, 마풀 되죠. 그럼 따라서 최종적으로 인수분해 x 빼기 1,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로 이 다항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렇게 수학자는 대단한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이거 인수 4차식 인수분해 볼게요. 자, 제일 먼저 뭘 해야 돼요? 어떤 x에 어떤 값을 넣어서 0이 되는 것을 찾아야 돼요. 자, 뭐 넣으면 0이 될까요? 자, 그 찾는 원리가 최고차항의 약수분의 요거 약수였죠. 물론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6 이게 약수인데 뭐 큰 수까지는 아니더라도 1, 2, 3, 마 1, 마 2, 마 3 부분 나오게 돼 있어요. 1을 대비해 볼게요. 1 플러스 5, 플러스 5, 마 5, 마 6. 와우, 땡큐. 나왔네요. 0이죠. 즉 1을 넣었을 때 0이 되었다는 얘기는 뭘 인수로 가지고 있다?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뭘 찾아야 돼요? 요 몫을 찾아야 되죠. 나머지 당연히 0이니까요. 왜? 인수분해하여라. 그럼 나머지 0일 때 인수 정리 나머지 0인 거잖아요. 그럼 몫은 어떻게 찾을까요? 바로 무슨 방법? 조립제법을 써라. 조립제법 한번 써보죠. 1, 5, 5, 마오, 마유. 자, 4차니까 길네요. 자, 어쨌든 한번 해봅시다. 1, 자, 1이니까 내려오고요. 또 곱해서 올라가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0이 되죠. 0이 안 나오면 다시 해봐야 돼요. 실수하신 거예요. 자, 따라서 여기가 뭐죠? x 4승이 되고요. 또 x 4승이 아니라 x 3승이죠. x 3승이 되고요. 그리고 x 제곱이 되고요. x가 되고요. 상수항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것을 인수분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x 3승 더하기 6x 제곱 플러스 11x 더하기 6이 0이 되는 x 값 찾아야 돼요. 또 1이나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마 1 플러스 6 마 11 더하기 6 하니까 땡큐 나왔습니다. 0이 됐죠. 자, 따라서 얘는 뭘 인수로 가지고 있다?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x 플러스 1을 추가시키고 자, 여기서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바로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예요. 자, 위에 올라와서 다시 적을게요. 1, 6, 11, 6 이거죠. 이제 뭘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1.
내려오고 곱해주고 더해주고 곱해주면 마5 더하면 6 곱해주면 마6 0 끝났죠. 자, 그럼 이제 이게 몇 차일까요? x제곱 x 상수항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마지막 x제곱 플러스 5x 이렇게 됐어요. x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6인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맞죠? 자, 이걸 인수분해 가능하죠? 2, 3 뿔뿔 됐죠? 따라서 최종적인 인수분해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된답니다. 이 4차식이. 아시겠죠? 자, 오늘 인수분해 내용을 했는데 자, 뭐 문제를 보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 많으니까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유형이 또 많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그리고 고차식의 인수 분해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방정식 수체계 내용을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주문 그 녹화를 종료할게요.